네, 1분 영어 머스타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2021년 경찰 2차 영어 독해 어려웠습니다. 자, 2021년 경찰 2차 영어는 독해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다 읽고 전체를 조감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해설 강의 들어볼 때 절대 이렇게 몇 문장 보고 답을 고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 문장 보고 답을 선택하는 걸 해설 강의로 보셨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냥 멋있어 보여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 현혹당하지 마세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반면에 앞에 있던 15, 16 같은 경우 오히려 쉽습니다. 14, 15 같은 경우 오히려 쉽고 전통적인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첫 번째 17번 문제가 어려웠는데요. 앞에 있는 16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7번 문제 왜 어려웠을까요? 여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제문은 맞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앞에 있는 이거 보고 바로 답을 고르는 거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거는 전체를 다 읽고 전체를 다 조감해야 돼요. 그래야 1번에서 4번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독해를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고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빈칸부터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빈칸부터 읽고 해설강이 들어간다.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이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고를 수 있는 것인가? 자본과 인간의 자원이 전통 영역에서 트레디셔널 영역에서는 이게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어디에 맞춰 있다는 거죠? 단지 기술적인 요구에만 기여가 맞춰 있는 거예요. 바로 근대 영역, 경제의 근대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겠죠. 기술적 요구사항에만 맞춰 있다면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인적 자원은 다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자마자 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은 시골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수년간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어떠한 영역에서의 기술의 요구사항도 있겠죠. 그거에만 기술이 맞춰 있으면 전통적인 영역의 시골 같은 그런 영역에 캐피탈과 자본과 인적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예요. 게다가 뭐라고도 주장했냐면 과거에는 빠른 산업화가 근대 영역에서의 산업화가 모든 근대의 과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분야, 바로 경제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네요. 두 개가 뭡니까? 정리해보면은 전통적 영역에서의 인적 자원이 버려지는 건 뭐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물론 하나가 나와요. 그 나라의 정치가 아닌 테크놀로지 팔러시, 기술의 정책이 어디에? 근대 영역만이 아닌 전통의 영역에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전통적 영역에서의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테크놀로지 팔러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 영역에서의 그것만큼이나 전통적 영역에도 당연히 강조가 돼야겠죠. 첫 번째는 보다시피 테크놀로지 팔러시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죠. 캐피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리버레이제이션, 자본의 해방이다. 이게 틀렸어요. 인적 자원 좋아요.
인적 자원의 활용 좋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얘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경제개발. 그쵸, 시골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경제개발 나쁘지 않아요. 분명 여기도 경제의 영역이라는 영역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정치의 개조. 정치란 말이 안 나왔거든요. 두 번째, 산업개발. 그럭저럭 괜찮죠? 모더니제이션 플러스 근대화 과정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뭐죠? 테크놀로지 팔러스가 안 나왔어요.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죠. 첫 번째 A번, 그러니까 furthermore를 기점을 해서 첫 번째는 정치 정책 그런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정책이 근대화가 요구하고 있는 근대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요구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경제 변화, 그게 발전이겠죠. 경제 변화가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17번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답을 고른다고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여기는 정치가 안 나왔어요. 3번에는 뭐가 안 들어가서 문제죠? 기술적인 팔러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기술 정책, 그것의 실행.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는 거. 오른손이 오니 왼손이 따라오는 거 보여지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답은 맞췄죠. 강사들이 맞추는 거에 보이지만 여러분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납득할 수가 있나요? 앞에 1번 문장 보고 나서 답을 고를 수 있나요?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억지로 맞추는 겁니다. 답을. 첫 번째는 기억나시죠? 자본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인력 자원 좋아요.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시골에서의 자본과 시골에서의 인력 활용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거 맞는 겁니다. 근데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틀렸어요. 얘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자, 그쵸. 그것도 강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시골에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얘는 아니죠. 해방, 예, 정치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죠? 바로 테크놀로지 팔러시, 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정책이 시골에서도 강조돼야 돼. 테크놀로지 팔러시가 강조돼야 되는 거야.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물론 4번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는 전체를 다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건 뭘까요? 한 부분을 보고 답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지우셔야 됩니다. 아닌 거는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나왔던 테크놀로지 팔러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모든 분야, 시골에도 맞춰져야 된다. 전통적 분야에도 맞춰야 된다. 라는 게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전체 내용이었고 그걸 정확히 나타낸 것이 4번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번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는 학생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연기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